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는 우리가 맨날 만나는 보통의 시민들이 항상 느끼는 불만, 어려움들을 좀 수치로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런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학적 인식이 확실히 생기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다. 내가 이 문제를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극화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한민국의 문제를 인식을 가지고 전라도를 가지고 다시 좀 좁혀서 왔습니다. 전라도는 대한민국 내에서 제일 가난한 도시지 않습니까? 제일 지금 희망이 없는 거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도입니다. 왼쪽이 평야지대죠. 약간 흙빛으로 보이는 거고 오른쪽이 산악지대입니다. 딱 전주를 기점으로 전주 오른쪽은 동쪽은 산, 서쪽은 평야지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전라도가 뭘 가지고 먹고 살까? 이 위치도만 주시 살펴봐도 떠오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거 했습니다. 설명해서 인구는 4%, 생산 경제 규모는 3%. 그렇게 안 되죠. 근데 1등 하는 게 있어요. 쌀이 전국에 생산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전국의 15%는 전라도에 생산하는 쌀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치킨의 5마리 중 4마리, 5마리 중 하나는 전라도에 생산한다고. 왜 그럴까요? 할인. 축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냄새, 환경, 오염 그래서 축산업은 전라도가 진흥할 사업으로 저는 보진 않아요. 전라도 의원님들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축산업에 대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1등 하는 게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전국 1위. 거기는 6%입니다. 보통 전국적으로 평균 3%예요. 근데 2배가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장애인, 전국의 2번째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전국에서 2번째. 원래 기초수급자는 전남이 1등이었어요. 2010년, 11년 기준으로, 10년 기준으로 전국이 1등 올라갔어요. 사실 해보세요. 전남은 섬이 많잖아요. 광주가 빠져나왔잖아요. 우리 전주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데서 전라도 원래부터. 근데 이게 아예 통계적으로까지도 1등 올라온 거예요.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라도 출신의 전라도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 생각.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했지. 남들이 전라도에 기본운용본부 위치해야 된다. 우리는 전국으로 힘들다. 대구 쪽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국에서 GRDP 생산이 GDP죠.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이거 맞긴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전국이 제일 많은 거예요.
왜 가난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 농업 시대, 농경 시대에는 아주 제일 잘 나갔던 데가 호남평화고, 산업화 과정에서 영남 중심으로 수출 제조업을 키우다 보니까 호남은 그렇게 된 거죠. 박정희 정권의 산물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도 박근혜 정부가, 그 딸의 박근혜 정부가 되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 했던 불균형을 전라북도에다가 왕창 지원을 해서 그래서 갚아줘야 된다. 여당 정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가난하게 못 살니까 누구 책임져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결코 우리가 게으르고 무능한 탓이 아니다. 이런 건 남 탓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김한주 도정 8년 동안에 아무튼 내내 경제 살리기 했어요. 경제 살리기. 그래서 실제로 기업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현대중공업, 부산인프라프로, 후포, LS전자, OCI, 기타 기타. 기업 유출 실적 1위예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근데 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전부 최고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전북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그 표현과 그 책의 제목은 잘했네,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김한주 지사처럼 열심히 일하자고 되어 있어요. 다 끼워서 자기도 다 열심히 했다고 한마디씩 했잖아요. 국회의원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열심히 했다고. 근데 성과는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 도의원 때요. 이런 사실을 받았어요. 현대중공업이 분산 유치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과연 입사율이 얼마나 늘어났을까? 이 조사해 본 거예요. 분산 현대중공업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때 기업 비밀에서 못 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전라북도에서 100억, 분산에서 100억, 200억 보조금을 준 기업이다. 다른 기업이다. 뭐 기업 비밀이 어디가 있냐. 이미 통계로 다 신고하는 근로자 수, 이 숫자를 내려라는 거다. 신규 고용 숫자가 얼마인지, 그 지역 출신이 어딘지 끝까지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중공업 노조를 통해서 받았어요. 노조를 자기들 알잖아요. 처음에 전라북도가 유치해야 할 때 11,000명이 신규 고용이 일어나고 35,000명의 인구 유입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200 줬어요. 200원. 실제는 5,000명이 일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정규직은 그것도 10%인 500명. 분산에서 뽑은 정규직은 50명. 완전 사기극이죠. 울산의 현대조선전은 7, 80%가 정규직입니다. 연봉 5천, 6천입니다. 분산의 현대중공업은 연봉 5천 받는 정규직은 열에 하나, 10%다. 나머지는 2, 3천짜리 땜질, 용접하는 용접공. 그것도 들어간다고 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이 전문대에 다시 들어가고 직업훈련학교 그냥 맞춰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전라북도가 1등한 자랑스러운 내세우는 기업 유치의 실상인 거죠. 저도 더 따지다 붙다가 그냥 관뒀습니다. 현대중공업 분산을 왜 투자했습니다. 좋잖아요. 똑같은 배 만드는데 정규직 적게 쓰고 월비임도 조금 주고 똑같은 배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다 보조금까지 주죠. 이런 친구들이 어디가 있어요. 원래는 북한에다가 저도 만들려고 했어요. 남포나서 화문에다가. 근데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중국
그건 임금도 싸죠. 왜 중국은 왜 안 가요? 중국은 경쟁 국가예요. 고급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기술자 유출이 되니까. 싸구려 배만 중국에서 만들어요. 소위 나지선, 벌크선 이런 거. 뭐 LNG선이나 이런 고급 배는 못 만듭니다. 결국 한국에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울산은 그래서 확장 불가. 군산밖에 없어요. 서해안에서. 군산은 없어요. 근데 속이고 와서 지금 일자리 줄었다고 그것도 줄이라고 그러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라북도 잘 살 수 있는 방안,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하는 뭔지를 진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시 또 저희가 전주하고 덕진구로 좁혔습니다.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라북도 지역으로. 그래서 뭐 선거 때 덕진 희망 만들기라는 표현을 처음 썼는데요. 행복공동에다가 덕진구 건지산 농사가 왜 나왔느냐? 덕진구 살고 있는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완산구에 한옥 막 1년에 500만 원 온다고, 500만 원 온다고 그러죠. 떴잖아요, 애들. 또 이 도착 옆에 효자동 신시가, 성신시가 돼가면 거기 뭐, 우리 뭐저 이게 전주 맞아? 뭐 할 정도로 현대적인 세련된 도시로 쳐박고 했잖아요. 덕진구는 옛날에 덕진공원 잘 나갔는데, 지금은 뭐, 평범한 동네공원이고, 그 1980년대 초반에 전주가 육지구에 관공서 쭉 있었는데 그 지금 다 거의 텅텅 비어가요. 30년도 안 됐어요. 30년 좀 넘었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덕진 내에도 한옥마을처럼 명소, 근거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옛말 단원나 사진, 인상 민영도 모욕하는 장면, 기존여고 여학생 졸업 앨범 사진 있잖아요. 그 밑에 물맛이 떨어지는데 모욕하는 장면. 송림에서 수학리에 그 수풍원에 그 안에서 모욕감. 저 이런 장면이 이게 70년대 사진이라고 카메라 굉장히 깨끗했다는 얘기죠. 이 덕진공원이더라 호수 안에 이런 표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토론회 개최합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런던의 하이드 파크처럼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자. 이거는 생태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게 결합한 그런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토론을 엽니다. 또 두 번째 토론을 엽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나아가는 거죠. 생태적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그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본 덕진공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시민들 참여시킨다 생각으로 이제 덕진공원 건지산 명소 시민 모임 창립합니다. 2011년 10월 달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덕진 노인복지가 어르신들이 주춤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숲속, 건지산 숲속에서 현덕숲에서 전국대 교수님들, 정신차원 동문회 강의를 듣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듣고 음악회도 열었고 이러면서 이제 좀 관심을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복토라고 하죠. 그 까진 데 하기 위해서 모래를 퍼다놓고 가져서 운반해서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면역적인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가는 이런 것들 이제 쭉 한번 좀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 덕진 그렇게 한번 쭉 어떻게 제가 사고했는지 생각했는지 아주 보여주고요. 이제는 문제를 찾는 과정들을 이렇게 균합적 연역적으로 해보시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야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박희석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은 그 민원에 따라서 행위될 절차가 달라지죠.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는 예. 제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일단 제일 좋은 건 행정 공무원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행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는 거고, 행정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제도화입니다. 제도화. 조례는 의회의 권한이지 행정의 권한은 아닙니다. 뭐 시도 조례를 발의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시정들이 통과는 의회가 하는 거예요. 결정. 그리고 그게 센 겁니다. 의회의 권한. 근데 자기 권한이 센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한을 전혀 행사를 안 하죠. 조례를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나? 조례 한 번도 4년 동안 안 했다는 분? 조례를 안 해도 무슨 해결 잘하셨으니까 그런 사람 있고, 자기 강력한 무기를 놀리는 거죠. 남을 귀찮게 해가는 방법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힘은 의원이 있는데 힘 별로 없는 공무원들 보고 해결해라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보면 웃은 거잖아요. 조례. 지방의 문제 해결 방법은 조례를 통한 해결합니다. 지방의 특권. 이런저런 뭐 공무원한테 인사받는 게 특권.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청 안에 들어가면 목에도 힘주고 밖에 나와서 또 목에 힘 빼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특권은 조례 제정권이죠. 가장 강력한 권한이 무기죠.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는. 조례가 왜 중요한지 세상 들은 얘기지만요. 그렇습니다. 민원 아무리 해결해 줘봐야 누가 송독비 세워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바꾸니까 입 다물어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해줘요. 기록도 안 남습니다. 시의회에 민원 해결해줬다고, 민원 해결 많이 해준 의원이라고 이름 의회에 올라가나요? 뭐 무슨 회의록이 기록 안 되잖아요.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민원 해결은. 제도 개선은 다르죠. 한 사람 민원인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어려움의 해결의 차이니까요. 조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의원 활동에 꼭 되게 뭐 감사를, 현재도 사무감사를 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예산할 때 좀 힘 좀 쓴다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진짜는 조례다. 국회의원도 입법권이 최고입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짧아서 퀴즈를 한번 내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기말 생각해 주시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의원은 기록을 남긴다. 즉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민원 100날 들어줘봐야 이병도 이름 석자 안 나오지만 이병도 의원 발의 조례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검색에 나라고 있습니다. 조례가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만들고 나서 잊어버려요. 쓰임새 없는 조례는 왜 만드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 조례 자기가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모든 예정 활동의 꽃은 조례 제정에 있다. 이 얘기겠죠. 이제 제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던 과정을 좀 한번 사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선정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연역적으로, 분합적으로 문제를 넓혀서 보고 좁혀서 보면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2006년도 도의원 출마하기 전에 내가 도의원이 되면 뭘 하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평생학습사에 출연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사교육을 제 또래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항상 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뭔가 좀 애들 학원 가야 안 시키고 애들 공부 잘 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서관에 주목을 한 겁니다. 아까 했다시피 우리나라 이 빈곤화, 특히 전라북도 이 가난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도의원이 무슨 임금 올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사회하고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거를 의제로서 설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도의원으로서. 보고 선거 공약에다가 그걸 집어넣습니다. 이 제가 2006년도 도의원 했을 때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네가 도의원 되면 뭐 어떡할래? 어떻게? 하우?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이렇게 테마를 나눕니다. 이 뒤에 자치까지 포함 5대 테마를 나눕니다. 교육, 방과후 학교 활성화시키겠다. 교육시설을 지원을 늘려서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맞벌이 부부잖아요.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전하겠습니다. 이거를 2010년에 부산급식 전면공약을 가졌습니다. 미리 급식 문제를 미리 이해해요. 2006년도에요. 문화, 아중도서관 건립. 그 다음에 우화 호성동에도 도서관 선거했습니다. 아중도서관, 우화 도서관 두 개를 이해하는 거죠. 학교 도서관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전문사서 채용을 늘리겠다. 문화의 집 운영 4시간 하겠다. 이것을 공약했습니다. 이건 저 그대로 다 실천해 갑니다. 전부 다. 복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 이거는 손도 못 써봤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강한 반대와 도시군의 무관심 때문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 노인 직업학교 전문학교 이거는 전주시 노인 일거리센터,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먼 기관으로 교실을 받습니다. 청년 실업, 사회적 일자리, 이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늘어났고요. 환경, 아중천, 생태화천화, 이거 뭐 제가 또 역할한 거 없지만 시의원님들이 아주 잘하셨고,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 하늘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걸 했는데, 이거는 이게 뭐 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일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하지는 못했는데 누가 한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자치, 주민자치센터를 시민 주도로 바꾸자.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문제. 이거 주민자치고 또 도의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의원들이 그 조례로 하는 일이어서 다닐 때마다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이 얘기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했지만은 뭐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냐면요. 도의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저도. 해봐서. 도의원이 할 일과 시의원이 할 일은 제가 헷갈립니다. 이거 그랬어요. 그러나 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에 만들어서 동장 둘러리 그만하고 주민들 위해서 한번 잘 좀 해봐라. 이게 이제 2006년도 지방선거 때 공약 후보. 도서관 됐습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의회 들어가서 도서관 문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일단은 뭘 이 얘기하려면 조사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이 얘기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학교 도서관 실태 조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전라북도가요. 학교 도서관 숫자
전국 상위권입니다. 보유 장서수 거의 상위권입니다. 근데 도서관 이용 시간, 학교 도서 이용 시간은 꼴찌였어요. 재밌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책도 많아요. 근데 왜 책을 많이 안 읽지? 전라북도 학생들은 논이라고 안 하나 공부하느라고 도서관 이용 안 하나? 이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역이? 그때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침 아내가 국어과라서 도서관 담당했어요. 그럼 왜 그래? 그럼 당연하지. 수업 들어간 선생님이 원쪽에 가서 도서관 지키고 있어. 책도 있고 도서관 근사하게 꾸며놨는데 문을 잠궈놓은 거죠. 애들이 도서관 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거구나.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 사서를 둬서 사서가 관리하게 해야 됩니다. 통계자를 보니까 사서가 있는 학교 비중이 전라도에 제일 낮은 거예요. 이게 엉터리인 거죠. 그야말로 전시회에 그 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수십억이 투자했어요. 돈만 썼지. 교장도 무관심, 도의원도 관심 없고, 요구도 않고. 그러니까 돈만 썼지. 도서관은 먼지만 푹푹 쌓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게 사서 늘려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왜? 왜 못 하냐 했더니 도서관 사서를 늘리려면 일반 교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교사, 음악교사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정원 TO를 교육부 통제를 받거든요. 맞는 못 늘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대안이 없을까? 그러면 임시 사서라도 계약직을 고용해야 이게 시작. 그래서 제가 도의원 교육국조위원 하면서 어떤 교육감, 부교육감 상대로 사서 있는데 티오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명 뽑다가 한 10대 명, 20명을 뽑았어요. 2년 연수. 그랬더니 전주대학교 전국도 도서관학과가 있거든요. 도서관학과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애들이 취직이 안 돼서 다 서울 경기도로 갔는데 이제는 더 보낼 애가 없어. 그건 안 뽑아주기 딴 데 갔는데 전라북도에서 뽑아주니까 애들이 다 졸업생들이 전라북도 학교에 사서로 다 간 거죠. 이제는 속도 조절 좀 하죠. 보낼 애가 없다고. 그 정책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TO가 있는데 그거마다 안 쓴 거죠. 자기들이 한 거죠. 도서관 계속 이제 시작하니까 도서관 사서를 풀로 채울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잘 못하는 건 이제 계약직, 경기도처럼 과감하게 어느 학교에 계약직 사서를 다 쓰라고 하는 건 당시 실기교육감 그 정도 의지는 별로 없는 분인지 안 했어요. 아무튼 자료조사,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부보거나 이런 데 통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작은 도서관 운동부자는 기보를 시작합니다. 그때 받았던 교육부 자료 가지고 한 겁니다. 전라북도 활성화사.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지사를 상대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 매년 100개씩. 우리 지사, 도전지를 한 겁니다. 우리 지사가 100개는 너무 많고 1년 10개씩 하겠습니다. 라고 작은 도서관 지원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라북도의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광역지자체가 한 유일한 사업. 되게 기초지자체가 했어요. 작은 도서관.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이. 돈은 지원하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성안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도의 도서관 개 직원을 만들어라. 그때는 누가 도서관 담당이었냐면요. 건설직, 시설직 직원이 도서관 업무 담당. 도서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건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건립 담당, 이렇게 건축직 했죠. 바꿔라. 사서직으로 바꿔라. 개를 신설해, 개를. 도서관 개 신설 요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들어주더라고. 나중에 아주 협박해서 결국은 도서관 개가 생겼죠. 그 당시에는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광역지자체에 있을 도서관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전라북도가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5분가를 하고요. 단체들하고 토론회 하고요. 신문 좌다. 하고 조례 제정 공청회를 합니다. 여러 차례 합니다.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를 해서 오늘 조례 제정을 합니다. 2년 만에.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도서관 진흥계가 생겨서 전담 지역다 3명으로 늘어났고요. 학교 도서관에 사설교사 체력이 늘어났고, 대표 도서관이 지금 현재 없어요. 도립 도서관이지만 도청의 행정자료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신임이라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매년 늘려서 2011년부터 65개소. 이거는 전국 1위입니다. 도서관 보급률은 뭐 전국에서 하위권인데 작은 도서관은 전라북도 1등이었어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나중에 작은 도서관 공약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덕진구에 제 지역이니까 집중적으로 작은 도서관 많이 밀렸습니다. 10군데 하면 한 6군데는 하도록 사회적 기업은 중간에 전국에서는 의원 발의로 전라북도,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최초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전라북도가 사회적 기업을 앞서가는 곳으로 해서 노동부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청 직원들이 작은 도서관 시책, 사회적 시책 때문에 자기 상 받았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단체 정부기고 있어고요. 사회적 기업 조례를 만든 걸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우수상을 받을 겁니다. 다시 이제 입법권, 보십시오, 부의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의원 활동의 꽃은 조례다. 그 조례는 평생 기록으로 남는다. 조례를 잘 어떤 의제에 맞게 조례를 잘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절대 날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그냥 개인이 하는 걸 하지 말고 의회 차원의 일로 만들어라. 또는 정당 차원의 일로 만들면 좋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의 도움을 받을 때 원맨쇼 하지 말고 동료 의원들의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가 생기고요. 시민단체들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는 시민단체가 자기들 순수하다고 얘기하고 의회하고 정치권하고 특별한 담싸고 있는 게 참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이 된 사람도 시민단체 출신도 갑자기 의원 되고 난 다음에 배지 달고 목에다 힘주고 문제의식 싹 바뀌어서 정치인답게 행동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경계선은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당연히 의회를 상대로 자기들 주장을 펼쳐야 되고 의회는 그걸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시민들은 문제를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고 통로가 없어요. 시민단체는 스피커가 있는 거거든요. 언론이 받아주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당연히 떠들어야 되고 그거는 의회를 거기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의회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거의 지금 본 주제는 끝났고요. 보너스 2개 정도 보셨어요? 정세기 대표님께서 우리 정세기 씨 공부하시는 의원님들 격려하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거야. 아이고. 어디 요쪽으로 좀 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몇분 있었죠? 안중근의 김용사님. 네, 완죽은? 어? 완죽까지 지금까지 소문났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마찰을 박인도. 좀 유망한.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냥 네. 거의 뭐 뛰어서 오시다 보니까 조금 후배 응원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네. 경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꼭 활동에 대한 어떻게 활동가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금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던 꼭 좋은 거 두 가지만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해외 연수권입니다. 여기 우리 부의장님이 오셨고 전 회장님이신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들은 매년 저렇게 얻어 터지면서 맨날 동남아 갔다 올까? 참 내 집도 무던하다. 나중에 이제 포기해서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 맨날 그러니까. 의외의 한편은 이거죠. 18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어디냐. 일본, 중국, 동남아인데 일본, 중국이가 맨날 가는 거고 동남아 어쩔 수 없이 동남아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한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공개하지 않는 한편은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들다. 1년 365일 쉬는 날 없는데 이때라도 며칠 좀 있고 좀 쉬었다 오면 안 되냐. 왜 그것까지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간다 공략. 이게 의원들의 한편입니다. 좀 생각하면 아니 의원이 하는 일이 의제 활동의 일환이 아닌 게 어디가 있는가. 주민과 연결되지 않는 자기 휴식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갔다 오는 게 그게 용납이 되는 건가. 독일의 녹색당 의원이 여기 아마 녹색당이 상관만 환경운동가예요. 이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갔다 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녹색당 의원으로서 공모 출장을 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활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공모로 쌓인 마일리지를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개인적으로 가족들 여행 갔다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녹색당 당직 사임했어요. 독일 정부의 얘기는 이거예요. 네가 공부상으로 취득한 이득이니까 끝나면 이 개인한테 중요해.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그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개인적인 해외여행 갔다 왔어? 우리는 그러니까 의원이 하는 일은 어느 하나 공적이지 않은 거 없다는 거죠. 고만 무지개 얻어맞고 나는 새로 되는 김광수 부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해결해라. 제안하는 거다. 저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봤느냐. 2007년에 우리가 교육복지위원회 할 때 제안해가지고 테마연수 제안을 했습니다. 독일, 환경으로 독일, 복지로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를 갔다 와서 마지막 날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밥 먹고 이제 공항으로 가다가 얼핏 이 현수막을 본 겁니다. 이게 뭐지? 딱 보니까 데모 현수막이에요. 당시에 이제 G8, G8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걸 반대한, 즉 세계화 반대 시위 포스터예요. 이 구호가 이게 꽂힌 겁니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최현희 의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제 정승희 대표님 무슨 뜻입니까? Another world is possible. 세상을
어려운 질문이었죠. 죄송합니다. 완전히 영어 또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세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또 다른 세계를 찾아서 한번 해외에 가서 보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독일은 어떻게 하는지, 스웨덴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이제 그 연수의 마지막 그 해답을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독일의 프랑크 시내 보고 초선 때는 이 얘기합니다. 제가 교육복지위원회였습니다. 초선 간사였죠. 초선이 처음에 가지고 해외 연수 문제 가지고 이 얘기하면 찍힐까 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막 동남아 선택하더만 캄보디아, 태국 더운데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 때는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마 연수 가자. 환경 독일, 복지 북유럽.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4나라 갔습니다. 돈 엄청 많이 썼습니다. 개인당 300만 원씩 내고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저는. 저 나라를 알지 못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진짜 괜찮은 나라들더라고,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산업경제위원으로 바꿨습니다, 2년 후에. 또 동남아 가더만요. 필리핀, 홍콩, 마카오. 준소리 없이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산업경제위가 농업 중심에 전라북도 농업하고 경제인데, 야, 우리 생태 농업으로 한번 가보자 했어요. 제가 푸바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가 도시농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렸다가 푸바 들렸다가 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그런데 사스가 대유행하면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바꾸더만요. 제 회의 없을 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야, 사스 그거 예방주사하고는 가지 뭘, 그거 가지고 안 가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없을 때 회의 결정했어요. 중앙아시아 가는 걸로. 나중에 뒤에 가서 그 해서 제가 가가지고 팔을 버럭 빼면서 나 안 간다고 나와버렸어요. 이거 쇼한 건 진짜 안 가버렸어요. 항의 표시. 재선돼서 제가 환경복지위원장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권한해지지 않습니까? 환경복지위에 구성되고 첫 회의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해외여서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저희가 의원이 딱 7명이었어요. 3분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3분이 좀 젊습니다. 표결을 했어요. 가까운데 돈에 맞춰서 갈 겁니까? 아니면 좀 돈을 내서 먼데 제대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3대3 나와서 3대3. 젊은 분들은 아이 멀리 가죠. 맑은 분들은 아이 뭐 비행기도 많이 타고 힘든데 그러면 그냥 가까운 데 가지. 3대3이에요. 위원장에 캐스팅보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 갑시다. 손 들었죠. 4대3. 대신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월급에서 30만 원씩 까겠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계속 깐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거죠. 우승 되자마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갑니다. 네. 첫 해는 6월 달에 의회가 구성됐는데 9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첫 해는 일본의 북해도를 갑니다.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전라북도 동경사무소에다 요청해서 북해도 도청에 섭외해달라고 해서 보건의료 정책 감당하는 과장, 환경정책 과장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북해도청에 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노인병원하고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한번 기획연수를 합니다. 지난번에 초선 때 갔다 왔던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인데 그때는 모르고 갔어요. 그때 핀란드는 교육 경쟁력이 뛰어나더라. 스웨덴은 복지다. 덴마크는 고용이 보건국가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테마를 연습한 겁니다. 그 연습 보고서입니다. 처음으로 의회에 와서 연습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보고 했는데 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의원들한테 연습 보고서 쓰게 했습니다. 짧지만 대입 한두 장 분량으로. 그리고 공개적인
여기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기 핀란드의 아동 교육센터, 핀란드 헬싱키의 트램, 노면 전철이죠. 그냥 보는 거는 성에 안 차서 4,000원짜리 티켓 사고 탔습니다. 이 사람들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표 검사하는 거예요. 표 검사. 우리한테 찾아오더라고요. 표 내놓으라고. 원래 그냥 탈까 했다가 나라 방식 나갈 것 같아서 4,000원 샀어요. 이게 이상한 관광객 그 사람 딱 찍어서 오더라고. 표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여기 핀란드 도서관 직원이고, 북한 도서관이고, 헬싱키 시내에 재개발지역입니다. 재개발 방식도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도. 스웨덴의 노인병원, 스웨덴의 공연의 시장이니까, 저와 나이 동갑입니다. 정중하게 동양식으로 인사를 하죠. 저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덴마크의 노인요양교, 장애인, 여기 덴마크의 잡센터라고 고용센터, 우리나라의 고용센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고용센터가 이 덴마크 잡센터를 모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덴마크 도시에서 한번 자전거를 빌려서 직접 자전거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들한테 돈 안 받고 빌려요. 가이드가 신분증 주고 몇 명 하겠다고 딱 하고 시내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연수 보고회를 당시 신분입니다. 저희 의원들 쭉 있고 뭐 공무원들, 시민단체, 주민들 오시고 이래이래 거 보고하고 이래이래 느꼈다, 이래이래 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때는 도의회에서 해외 연수 외유 논란이 그 한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사전 일정 공개하고 사후 보고했기 때문에 시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선 방안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의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연수 목적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맞게 대상지를 선정하십시오. 비용이 문제인데 서로 동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럼 이건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절대 여행사에 맡기지 마십시오. 처음에 사태 때 독일 갔을 때 여행사에다 맡겼더니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새로운 걸 보지를 못해요. 직접 하십시오. 근데 직접 하면 모르잖아요. 안행도에 보세요. 이 기관 이름이 적어있어요. 옛날 국제교육 뭐뭐뭐였는데 기관이 있어요. 제가 검색에 찾아보니까 거기 없어졌는 거지 합쳐졌는 거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물어보면 각 지역의 파견원들이 있어요. 유럽은 파리에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자료 요청하면 보내줍니다. 섭외도 해줘요. 돈은 들죠. 그 다음에 저는 걔네들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서 희망대학소, 박원순 씨가 희망대학소죠. 거기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위한 여행사인 공공을 만들었어요. 공공. 거기에다가 같이 프로그램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기하고 프로그램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한 700만 원 있어요. 가이드 따르고 현지에 있는 여기 한국 대학 교수 붙이고 그래 그 비용이 엄청나서 미안하지만 프로그램만 공짜로 넘겨받고 하는 건 여행사에 계약했어요. 대신 저 계약은 직접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기관이 하라고 그러고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섭외만 했지 현지 여행사가 직접 프로그램 만든 건 없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500 몇십만 원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아마 제대로 프로그램 나올 거다. 자, 이제 제가 뭐 나머지 저기 보너스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종강 때 제가 홍보하는 요령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예. 대표님이 저 후배 의원에 경력 오셨으니까 대표님이 이제 네, 저 사무장입니다. 오늘 전 대표 정세균 모습인데요. 일단은 잘들 모습이니 제가 좀 소개 좀 드리고요. 소개 끝나면 지역위원장님 오셨을
환영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 같은 말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정세균 의원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어제 한 2시간 정도 검색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알고 있었지만 몇 가지를 추출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 일반인 전노의 국회의원이시고요. 예전에 그 당이 어려웠을 때 민주당의 대표를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맡으셔가지고 당을 잘 이끌어 주셨다는 평가를 당 내외 모든 정치인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하셨고, 특히 쌍용자동차 입사를 하셔서 20여 년 정도 하시다가 상무에서 하시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영입 케이스에서 경제 전문가 전문가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2011년도에 군수 경제론이라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중경제론 이후에 경제 어떤 분야의 새로운 지표를 드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라 이렇게 가보니까요, 새로운 정치, 품격의 정치 이렇게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전 매력남 이렇게 돼 있고요. 전세균 의원님 모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을 위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지금 전주시 의회에 전 의장님 모셨고 육선 의원님이시죠. 최찬우 의원님이시죠.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전주시 의회 문화경제위원장님 계시는데요. 박혜수 우와.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주시 의회 부의장에 방문하셨죠. 김명진 김명진 부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대표님께서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전북대 총학생회장 사회단 자격증을 안녕하세요. 염진호 김진호입니다. 모의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새롭게 모의원으로 구성하신 국재현은 모의원입니다. 우리 채은이 모의원 소개해드릴 건데요. 특히 채은이 모의원은 우리 전주에 음식 창의도시 관심이 역할을 충분히 했었는데요. 채은이 모의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그 소선 의원인데요. 전국 앞으로 그 정례가 소망이 되는 송정은 시의원 소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요. 오, 네, 네, 네. 김진호는 국정위원회 부위원장. 참조로 세 분의 소선 의원님들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제환경위원회 김진호 의원님 들어가셨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송정은 의원님. 그 다음에 지금 완산 의뢰에서 오셨어요. 소선 의원님이시죠? 박형대 완주에서 오신 의원님이신데요. 김용찬 의원님. 그리고 이번에 초선 의원이시죠. 행정위원회 위원장 되셨고만요. 오정화 시의원님. 앞으로 그 전주시 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선대신 이병우 반갑습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만요. 네. 완산 의회에서 오셨다 이거 좀 아니다. 전주시 의원님이신데 높은 향학을 한 분씩 오셨다고 해요. 완산 대표 국내 학생회장 출신이래요. 제가 사전에
트로트를 그래서 못 들여봤는데 오늘 가서 두분은 2시간 정도 좀 늦어서 제가 충분하게 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동료 의원님들 많이 좀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좀 멀리 오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승환 교육과 최면을 쓰게. 네, 그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 김성주 덕진 지역의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지금 뭐 인사 말씀 화장사 좀 제가 되게 서서 할까요? 조세희 대표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지역에서 4선 하셨고 결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서울로 옮기셔서 정치 1번지라고 하죠. 종로에서 종로는 뭐 사실 우리가 안 되는 동네인데 딱 한 번 된 게 노무현 대통령 보고서로 된 거잖아요. 옛날 저쪽에 가신데 가서 선거를 이기신 거 아닙니까? 상대가 홍사던 그렇죠. 여론조사서도 주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좀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로 초선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선 의원의 역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해법들을 제시하면서 당이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상임 공무원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정세균 초선 의원님 환영합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냥. 덕진을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인권이라고 하는데 정동영 의원님께서 같이 15대 때 시작을 해서 덕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날렸죠. 또 젊은 나이에 대선후보까지 되었는데 당선이 되었으면 참 좋았습니다. 아쉽습니다만 그 후임으로 우여곡절 끝에 김성주 의원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래 하신 조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평판이 잘 정리되어 있을 테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평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웃었는데, 근데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조직에서 처음에 어떤 이미지와 어떤 평가를 갖느냐 하는 게 바로 평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7월 1일부터 시작된 일에 여러분들이 응원을 하셔서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멤버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좋은 인상과 성실함과 책임의식과 이런 의원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19대 국회가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판을 잘 만들고 있다. 옛날에 제가 초선 의원 때 이제 재경이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꿀잡았었거든요. 근데 뭐 김성주 의원이
또 복지 간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통자부터 또 얻게 됐다. 어? 사실 저는 폰못 잡고 있습니다. 폼 잡아서 되지. 아, 그런가요? 그냥 이 간사는 국회에서는 대부분 재선상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초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복지 16명 중에 이제 3명이 되는가? 정부의 김기식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국방의 윤우도 의원 세 명. 하여튼 그걸 보시면 그 김성주 위원장이 국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은 몸은 서울에 가 있지만 마음의 상당 부분이 이제 전라북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성주 의원은 잘 맡고 계시다 맞습니다. 또 오늘 토요일 날인데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공부를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또 하냐 그래서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사실 공부는 중요하죠. 제가 제 얘기를 좀 하면 96년도에 등원을 했는데 개원국회에서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질문 준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대학을 안 떨어지고 바로 들어갔을 텐데 특정으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때 개원국회에서 저의 요지가 무엇이었냐면 대북 경제 진출을 해야 된다는 게 요지였어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남북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96년도만 하더라도 20년도 채 안 됐지만 경제 협력 그러면 이제 빨갱이도 지칠 소리가 있어서 경제 진출이라고 경제 협력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대학을 바꿨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내 주장과 주의는 가지고 있대. 그러나 그것이 국민과 소통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가 맞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적은 차 잘난 척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특히 우리 정치가. 그래서 대북 경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는데 자료 조사하고 뭐 하고 해서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주 대정부 질문을 했었는데 저의 대정부 질문 원고가 가장 알차고 내실이 있다는 평가를 항상 받았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야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한다 할 때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는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될 텐데 발언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 발언을 하는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 사람의 발언은 항상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 뭔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정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의원들은 가슴이 열려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좀 부족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의원이 되어놓고 그들과 유리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부도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정치인의 생명력도 그만큼 짧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의원이라 그러면 최소한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가슴을 열어놓고 소통할 수 있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되죠. 제가 무진장 임시대에 있을 때는 그 시골에 촌의 노인을 심습니다. 또 참 혼자 사시는 그 노인 어머니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 그 40이 넘었는데 장가 못 가는 그 농촌 총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종로에 가서 보니까 쪽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쪽방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옛날에는 다 쪽방이었죠. 옛날에는 그냥 아주 조그만 방에 그냥 그런 서울에 5대 쪽방촌이 있어요. 5대 쪽방촌. 저 영등포에도 하나 있고 논산에 있고 뭐 어디 있는데 그 5대 쪽방촌 중에 2개가 종로에 있어요. 하나는 종로 3가 옛날에 종삼이라고 하는데 종삼. 우리 신세대들은 종삼을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종삼이죠. 그리고 동대문 바로 뒤에 창신 입동에 또 쪽방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의 중심이라고 하는 종로구에 쪽방촌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낮에 가도 술에 취해 있거나, 하여튼 뭐, 그냥 방에 누워있거나, 뭐 이런 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반면에 또, 그, 경희궁의 아침이라고 있잖아요. 신정화가 유명하게 만든. 경희궁의 아침이나, 또 삼청동이나, 가회동이나, 평창동 이런 데 가면 그냥 의리의리하죠. 의리의리해.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처음에 저는 광화문 쪽에 집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당원들이 안 된다. 창신동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좀 불편하지만 창신동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제 사무실이 경복궁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무실도 동대문 쪽으로 옮겼어요. 하여튼 이런 얘기 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 지지 세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의 생명력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하자면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 또 그 기반 지지 기반이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지 기반이라는 게 지역적인 기반도 있을 것이고 세력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무슨 조직이나 이런 기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는 이 지지 기반이 있어야 돼요. 작으면 작은 범위에서 그렇고 크게도 그렇고 이 지지 기반이 약하면 정치인의 힘이 약한 것이죠.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세가 약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출신 정치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김성주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지역 기반 말고 다른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기반. 그래야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기반을 제대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지 기반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지역에서 지지 기반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열심히 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의원들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거 보면 천차만별인데 이왕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진짜 A급 정치인이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또 자부심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게 바로 토요일날 이런저런 일도 많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고 밀고 당기고 그것을 이제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품앗이. 정치가 품앗이다. 저는 그 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정치가 품앗이다.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도 사실은 품앗이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주 좋은 성과들을 내서 많이들 당선되고 하셨습니다. 이제 벌써 그 다음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내년부터 저는 사실은 벌써 이게 우리 전라북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종로는 벌써 사무실 이전하고 보좌진도 그쪽에 배치하고 하는 등의 다음 선거를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뭐 덕진에서야 그냥 별 그런 생각 없이 잘 열심히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면 당연히 잘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입장에서 품앗이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부터 배려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준비를 잘 돕는 것도 그것도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인건지 덕진 출신 여러 정치인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 전라북도의 정치 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함께 노력해 주시고 꼭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우리 당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앞서가는 그런 지역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그냥 그 완주 천남관도 오시고 또 안산 이런 데 오시고 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은 참 박수를 한번 크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좋은 분들을 만나서 유쾌하고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들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은 그냥 하고 그러네. 질문 답변. 내가 뭐이? 다음에 한번 또 언제 한번 정식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배웅하시고 우리 원님들 나가주세요. 1분만 제가 마무리하고. 수고해요.
예, 김용창원님, 우리 좀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예. 우리 김용창원이 나와서 강의하실 분이신데, 저희가 오늘 첫 모임을 한 건데요. 다음 주에 윤수환 교육관님도 어렵게 모셨고, 쭉 다들 지역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와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찾아왔고요. 맨 마지막 날이 이쪽에 좀 도시계획 문제를 공원에 갖게 지역의 전주도 완주전지가 바라볼 수 있게 됐는데, 박홍남 씨라는 분이 시민 기자 출신인데, 저도 그분 책을 읽어서 상당히 많이 인상 받았는데, 그냥 뭐 진짜 어렵게 몰렸습니다. 처음에 뭐 사람이 한 12명 된다니까 안 한다고 그랬다는데, 대전 살아요. 그분을 모시는 거는 이분이 김승수 시장한테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요. 교통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모셨고, 그날 김승수 시장도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결기 없이 만나 서로 간에 의견 토론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제가 제안은 안 했어요. 쓰신 분 맞죠? 오늘 맞아요. 꾸리치바 책습니다. 꾸리도 꾸리치바 책습니다. 오늘 어떤 참여해 주신 분들 진짜 우리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이게 이제 사실 뭐 정치 지역위원 차원에서 정치 시도위원들을 생각했던 건데, 아마 해보고 보니까 이건 우리만 할 게 아니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 도당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안내장을 따로 넣어줬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어느 한 지역에서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좀 뭐 이상한 소속감 날리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원래는 도당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도당이 공석인 상태라 할 수가 없어서 이준석 도당위원장 상의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다. 대신 좀 안내를 해달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도 다른 동료 의원님들 뭐 굳이 초선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뭐 초선대로 하는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교육에 대한 얘기 저도 한 번도 교육감을 못 들어봤는데, 뭐 가산하는 의원들도 사실 이렇게 쉽게 접해보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같이 좀 이 얘기 하셔서 이와 또 자유계획에서 좀 대화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안내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강의 계획이 좀 나와 있는데요.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19일 날로 정각 9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지금 아직 우리 독진 의원들에게 공지를 안 해드렸는데, 조찬 미팅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끝나고 바로 문자로 공지해드리겠는데요. 7시 반으로 조찬 모임을 당겨서 하고, 끝나고 9시에 공모 모임은 고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석을 지정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조찬 미팅에서는 앞으로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와 여름 캠프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였을 때 우리 이번에 OL이 맡으시고 당일에 좀 축하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때 토요일 날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